4대 보험 안 되는 회사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회사가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뭐 알바도 아니고 뭐 근로자가 어떻게 4대 보험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회사가 가끔씩 있어요. 진짜로. 저도 사실 4대 보험 안 되는 회사 다녀봤고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법인 거 맞는데 사실 4대 보험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불이익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제 경험담을 토대로 4대 보험이 안 되는 회사의 단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회사의 단점 생각보다 많아요.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제 경험담으로 4대 보험 안 되는 회사의 단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 회사가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저희 회사에 홍보를 왔어요. 그래서 비과세 저축, 고금리 비과세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4대 보험이 안 되면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전산상으로는 실업자잖아요. 그래서 근로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근로자 비과세 혜택 이런 거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은행원한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위법이라는 것 자체가 또 탄로가 나면 또 뭐 신고가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은행원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돌려보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회사의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한번 4대 보험 안 되면 비과세 저축 아까 왔다 갔던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 격리하시는 분이 뭔 소리냐? 4대 보험 안 돼도 그거 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왜 된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거는 실제로는 근로자지만 전산상으로 실업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근로자 혜택 아니면 은행의 근로자 혜택 뭐 이런 거 전부 다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그 혜택 중에서는 심지어는 자기 개발에 꼭 필요한 것들도 근로자 혜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업자 혜택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실업자 혜택이랑 근로자 혜택은 수준이 다르죠. 근로자는 회사에서 직접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무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서 실무를 가르치는 거고 진짜 수준 높은 실무를 가르치는 거고 실업자는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또 사실은 전산상으로 실업자였을 때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안 됐을 때 적용되는 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정 이런 것도 4대 보험이 안 되면 사실은 참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4대 보험이 안 되면 그냥 지금 받고 있는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불이익도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의 각종 근로자 혜택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대출 같은 것도 근로자가 실업자보다 훨씬 더 대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로했다는 것을 수익을 인증을 해야지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각종 대출에도 4대 보험이 안 되면 좀 대출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4대 보험이 안 되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기 힘들고요. 4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만약에 진짜 당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4대 보험 안 되는 회사의 문제는 이직했을 때도 불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정상적인 회사는 4대 보험이 안 되는 회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일단은 전산상으로 실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되는 회사의 근로자를 경력직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입사시켰을 때 좀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4대보험이 안 되면 사실 4대보험이 안 된 회사가 요새 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개발자 직군에서 4대보험이 안 된 회사는 또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가 4대보험이 안 돼. 그러면 그 회사의 수준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사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고, 회사의 기술적인 수준도 당연히 낮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런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경력직으로 인정해 줘야 되나?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4대보험이 안 되는 회사의 일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이제 훤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4대보험이 안 된 회사의 직원을 경력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4대보험이 안 된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서 몇 년,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뭐 다른 회사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야지 이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이 안 되는 회사를 전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4대보험이 안 되는 수준의 회사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경력을 쌓아서 좀 더 높은 회사, 대기업이나 중견으로 이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최소한 4대보험이 됐을 때 얘기고, 4대보험이 안 되는 회사는 솔직히 경력 이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4대보험 안 되는 회사의 단점이에요.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 넣어주면 내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요. 수습기간 3개월 두고 그땐 4대보험 안 넣어주고,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4대보험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가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회사 있으면 그냥 회사 나오세요. 그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간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을 안 넣어줬다가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4대보험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 위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회사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전환을 해서도 4대보험을 안 넣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란 말이죠. 법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들통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회사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도 그 회사는 어차피 4대보험을 안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넣어달라고 혹시 내가 이제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수습기간 후에 4대보험 넣어주겠다, 몇 개월 수습기간 후에 4대보험 넣어주겠다, 이런 회사 있으면 그냥 바로 나오세요. 그런 회사는 그 얘기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4대보험이 안 되는 회사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명해지면 안 되는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